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효녀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즉, 다정한 사람들에게서 말이죠. 이유는 제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지 않은 친정엄마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집에서 돌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친정과 가깝지 않았고 엄마와도 친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앞날은 모른다고 하던 저가 지금은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네요.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집은 웃음이 넘치고 이제는 저도 엄마와 수다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등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남편과 엄마를 보며 이런 식으로도 삶이 풀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엄마를 제외한 친척들은 매일 가족끼리 싸우느라 날이도 아니라고 해도 그때 그 일에 관해는 없고 나는 이제 그쪽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고 살고 있어요. 막내 고모가 최근 이혼 중이라고 들려서 자기 일로 인해 슬픈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원래 우리 가족은 이런 증세가 아니었어요. 특히 친정엄마는 제 남편의 얼굴도 싫어하셨던 분으로 결혼 전에 처음 집에 찾아갔을 때는 안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인사를 하러 찾아가니 남편을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이전에 결혼해 이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거의 1년 동안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냈죠. 사실 저는 속으로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고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생각이 깊고 무엇보다 저와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게다가 매주 금요일에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니는 회사가 매우 바쁜 걸로 보였는데 그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으며 자기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성실해 보였어요. 또한 남편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독서 모임에서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여자들이 대놓고 들이대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늘 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있지만 애교를 부리듯 않는 말이었으나 알 수 있더군요. 저는 설레임을 감출 수 없었고 병아리처럼 부담스럽게 웃었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초조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먼저 다가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계속해서 마음이 끌렸다며 고백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면서 그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였고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생겼다는 말은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했는데 그 말에는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들 여러 가지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보여나 잘 생각했다. 정말 너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니? 라며 말했어요. 할까봐 결혼 이야기 물어보고 싶었지만 맨날 참고 있었던 와중에 드디어 입에서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남자는 누굴지 너네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를 시켰어요. 아니요, 뭐 아직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도 저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셨어요. 말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넌 미리 언질이라도 해줄 거 아니야. 난 내가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결혼해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뭐 하는 남자야?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회사원이고 나이는 키는 어때요? 잘 생겼어요.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포연이가 예뻐서 어릴 때 동네에서 인기가 참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갈지 궁금해 죽겠어요. 외모나 직업 따위는 뭐가 중요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죠. 모든 게 필요 없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다른 집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죠. 엄마처럼 이혼한 경험 있고
뭐에 낳거나 그런 일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실 제 엄마와 아빠는 이혼 경험도 있었어요. 제 상황은 아빠가 초혼이고 엄마가 이혼을 경험한 거예요. 결혼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게 될 거라서 겨우 허락을 받고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고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엄마의 반응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이력에 대해 말을 했어요. 사실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한 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예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죠. 결혼 후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거예요. 여자가 큰 잘못을 해서요.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없으니 서류상 기록만 남아있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돌식 남자라고 말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와 고모들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역시 다른 딸이네지. 엄마랑 똑같아 아니지 언니, 제 아빠랑 똑같은 거지? 보현이가 한 번 갔다 와서 초남구나. 만나는 건 아니잖아. 아이고 참 웃겨라. 맞네, 맞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 보현아, 너 아빠랑 취향이 똑같나 보다. 혹시 너도 첫눈에 보고 딱이 사람이다 싶었어? 그래서 결혼한 거는 눈에 안 들어오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세상에 나 과거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올해로 끝일 줄 알았는데. 딸내미가 그런 남자를 데려오네. 모두는 손뼉을 치며 박장대수 하셨고 엄마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 계셨죠.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아빠와 함께 산 세월은 정말 고난 그 자체 같아 보였어요. 아빠한테는 위로 누나가 2명 있는데 친할머니와 함께 결혼한 후부터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지만 엄마가 딸린 자식도 없었고 아빠가 엄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있었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주장하여 결국 결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힘들었지만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차 사고가 있었는데 엄마는 부상이 없었지만 아빠가 크게 다쳤고 그 후로 증이 생겨 다리를 절게 되셨어요. 정신적인 후유증도 있어서 회사 생활을 포기하고 집에서 생활하게 되셨죠. 엄마는 백화점에서 일하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고 이런 상황에서 친척들은 제 엄마가 아빠를 잡아먹었다고 오해하곤 했어요. 대놓고 괴롭히기를 시작하셨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날이면 모든 음식을 엄마에게 시키는 건 기분이 함께 가족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엄마는 쉬지도 못하고 가족들의 수박을 들어야 됐어요. 가끔 퇴근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전 남편 만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없다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는 등 이상한 소리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했죠. 저는 엄마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했던 제가 돌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이 문제에 반대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남편이 돌이라는 걸 들으신 뒤에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집에 가자고 말했지만 거부하셨죠. 그러나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원했고 그를 가지러 가서 인사를 나눌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보현이 남자친구인 김윤식입니다. 남편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는 아무도 저희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집안이 너무 조용했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오늘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소개해 드릴 거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같이 왔으니 얼른 나와 보세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안방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엄마와 아빠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손님을 데려왔는데 왜 나와서도 보지도 않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 그 한 번 결혼했다는 그 남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반대라서 굳이 만나볼 필요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주세요. 엄마,
시간 내서 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잠깐만이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마 마음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오늘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했는데 음식도 하나도 안 해놓으셨어요. 음식 안 해두셨어요? 이야기고 뭐고 가네. 나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잘 거니까 온 손님들 다시 가라고 해주세요. 엄마는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럼 인사라도 좀 받아주세요. 저 사람 지금 집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멀뚱이처럼 있네요. 사람이 민망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엄마를 보자 짜증이 밀려와 살짝 신경질을 냈더니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나 피곤하다고 했잖아. 오늘은 아빠랑 차 타고 어디 좀 다녀와서 피곤해서 죽겠어. 그러니 그냥 가라고 해. 그러고는 저를 안방 밖으로 밀어버리시고 안방 문을 잠그셨어요. 몇 번 방문을 두드려봐도 엄마와 아빠를 부르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아직 제 마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은 제게 다음에 또 찾아올 것이라고 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자 그날 저녁에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정도라도 마음에 좀 안 들었으면 방 안에서 그런 식으로 계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온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울 텐데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를 함께 데리지 말라고 말했거나 안 볼 테니까. 내가 제 말을 무시하고 데리고 온 게 어떤 상황이야?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라도 나누는 게 어떨까요?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한번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돌아왔다고 해도 결코 안 돼요.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엄마도 한번 이혼하고 재혼한 거면서 대체 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엄마들은 다 똑같아. 어떻게 귀하게 키운 내 딸을 한번 다녀온 사람한테 시집 보내니 주변에서 얼마나 수가 알아내. 아빠도 나랑 결혼하고 많이 힘들어했다. 내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는데 결혼을 내가 어떻게 허락하지? 그래, 나도 내 엄마랑 생각이 같아.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조이, 내가 결혼 한 번 한 남자랑 결혼하면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 엄마가 괜히 반대 있는 것은 힘들고 그 남자도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부모님과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혼한 며느리로서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나 역시 엄마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착한 딸로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처지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가 이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족들이 반대한다 해도 엄마만은 내 선택을 응원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돌싱남과 결혼하겠다고 한 후로는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오래 있다고요. 그의 말이었다. 그냥 식사나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의도였다. 보연의 부모님은 이렇게 반대한다. 그래도 너 진짜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라고 엄마가 되물었다. 저 꼭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 말에 취해서 훌쩍한 아버지가 놀라며 어쩜 치아빠랑 멘트가 저리 똑같냐? 라고 했다. 아버지도 엄마랑 결혼할 때 맨날 그 소리 하셨죠. 근데 너대로 알아본 거야? 뭐를 제대로 알아봐요. 애 없는 거 말이야? 애 전체한테 넘겨주고 자식 없는 척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엄마처럼 형님도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애가 어디 있어요? 우리 보연이 하나뿐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떼어놓고 나와서 내 동생이랑 결혼할 수도 있지? 혹시 그런 거 걱정돼서 올케도 부연이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야? 올케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연이 남자친구가 속인다 생각하고 말이야. 모두는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듯 엄마에게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사실 그 말들은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죠. 시 사람들이 괴롭혀도 늘 웃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날에는 우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제가 엄마에게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이제야 나이 들고 시댁 사람들 밖에서 멀어졌는데 저 때문에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되는 것 같아서요. 이후 저와 엄마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좋은데 더 풀어야겠어요. 진짜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계속 반대하셔서 결혼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지내던 중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위험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이 매일 찾아와 정성껏 간호해줬고 엄마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죠. 태어나기 전날 제 남편 손을 잡으시더니 이서방 앞으로 내 딸 잘 부탁하네. 지금은 아들만큼 소중하고 사랑을 줘야겠네.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도 더 이상 아끼지 않겠어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럼 지금부터 너를 사위로 받아들일 거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겠죠. 맞아요. 나도 그간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단지 자네를 알지 못하고 무심코 반대한 것 같네. 혹시라도 뒤에서 내 딸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 봐서 말이야. 이제야 알겠어. 내가 그렇게 반대해도 내 딸이 자네와 계속 결혼하겠다고 했던 이유를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 허락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보현 씨에게도 장인 장모님과 정말 잘 지낼 거예요. 귀한 따님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저희 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 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친정집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괜히 찾아가서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돼요.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정을 자주 찾지 않고 기념일마다 가끔 연락만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연락해온 아빠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아내, 엄마가 요즘 평원에 있는데 이번에 암에 걸렸대요.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알려줄 수 있어? 지금 가서 인사라도 해야겠어. 아빠는 엄마를 상기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이 말했어요. 엄마가 내일 떠날 것처럼 말했다고 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당장 전화를 끊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서 마주한 엄마의 몰골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와 있던 볼은 홀쭉하게 어여쁜 가족만 남아 있었고요. 아빠 말대로 오늘 내일 하시는 듯해 보이더군요. 근데 엄마는 큰 대형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엄마는 암 진단을 받고 이 요양병원으로 넘어온 지 벌써 2달이나 됐고요. 제가 걱정할까 봐 처음에는 연락을 하지 않아서 2달이나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엄마의 상태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자 아빠가 저에게 인사를 하라고 연락을 하신 거였죠. 암 섬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빠 이야기 들어보니 수술도 안 받고 하던데 여기서 암 절제 같은 항암 치료 같은 게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있는 것 맞아요. 엄마는 어차피 치료 받아봤자 못 산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었다가 여기로 옮겨왔어요. 치료 효과가 없다 해도 뭐라도 해봐야 해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항암 치료 받고 수술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돈도 그렇고 엄마가 돈 다 쓰면 너희 아버지는 무슨 돈으로 살라고. 그런 치료 받느니 거두어드리고 천천히 인생 정리하는 것이 엄마한테도 더 좋아?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러면 퇴원해서 엄마가 가고 싶은데도 놀러 다녀야지. 왜 병원에 이렇게 갇혀 있어? 넌 결혼하고 엄마랑 왕래도 없어 놓고 왜 이제 와서 효녀인 척 쇼하고 있어? 평소에 더 잘 챙기지 그럼 엄마가 암 3기가 돼서요. 진단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기에 충분히 치료하고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겠지요. 병실에서 엄마를 간호하고 있던 큰 고모의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담당 의사를 만나죠. 우리 엄마 상황이 많이 나아졌나요?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의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진단서에는 간이 아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다고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럼 간을 절제하거나 하는 것으로 생존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환자의 상황이 조치 가능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 병원에 오신 지 2달 정도 지났으니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해져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지금 몸이 워낙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수술하다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시 검사받고 수술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는데 그건 적절하게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가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바로 아빠에게 달려갔죠. 아빠 의사에게 물어보니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전이가 안 되었다면 수술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요. 얼른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다시 받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해봐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수술하기 싫다고 했어. 어차피 완치 확률도 낮은데 그런데 돈 쓰기 싫고 너희가 내줄 거 아니면 괜히 들쑤시지. 말하라 하지만 제가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니 엄마도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바로 대형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아서 간 절제술을 시행해 보기로 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게 됐어요. 아빠 이야기 들었지? 수술해서 완치될 수 있다잖아. 근데 왜 치료도 안 받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물어봤을 땐 엄마도 수술 받고 싶다 하셨는데 너 고모들이 그렇게 하는 게네. 엄마한테도 좋다고 했거든. 알잖아네. 고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아버지께서 갑자기 엄마를 돌아가신 사실을 들렸을 때 병원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가는 것이 엄마께 도움이 되며 제게도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어야겠죠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외의 대답에 분노가 치밀어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던 중 아버지께 소리쳤죠. 하지만 아버지는 고모들만 면박하더군요. 사실 엄마는 결혼 전에도 반대를 많이 해주셨고 결혼 후에도 늘 괴롭힘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대신하여 제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고모들과 엄마 사이에서와 같이 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었을 때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할 수 없었어요. 좋았는데 고모들이 엄마가 병약으로 쓰러질 때 고모들이 선뜻 나이 들어서 병원 간호를 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는 것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고모들이 그런 걸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이 해주는 게 좀 더 믿을 만한 것 같아서 아빠가 먼저 도와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병원 간호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아빠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해서 상황을 계속 캐물었더니 고모들이 간병을 하지 않고 대신 아빠에게 간병비를 청구했다고 했더군요. 저는 주말마다 계속 병원에 다녀갔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고모들은 자리를 비워두고 제대로 엄마를 돌보지 않았어요. 딱 보니 간병비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엄마가 수술을 받은 후에 제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직접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모들에게 간병을 맡기겠으니 이제 오지 마시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간병비를 받아내려고 매일 병원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고모들과 함께 엄마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항상 엄마의 상태가 나빠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에도 늘 즉각적인 죽음을 상상하며 말했죠.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딸이랑 화해해서 다행이다. 죽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쌓인 감정을 나중에 푸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제발 그만 좀 하세요라고 성미를 내며 고모들의 말을 참았습니다.
저는 고모들 대신 엄마 옆에서 열심히 돌봐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엄마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을 가져와 옛날 얘기도 하고 엄마가 태어나면 저와 같이 여행을 계획하게 했죠. 제가 이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엄마는 예전보다 살도 많이 찌고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하루는 엄마가 병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시 병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고모들이 왔는지 병실 안에서는 고모들의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제 민기 새 장금 보내야 되지 않겠어? 마누라 죽고 남자 혼자 살기 힘들잖아. 딸내미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도 없으니 새로 장가를 가야지. 맞아, 걔가 다리 다쳤어. 집안일을 하면서 토마토에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잘 만들지만 남자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옆에 여자가 있어야 할 기도 돕고 그러는 게 맞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미리 우리가 주변을 좀 알아보자. 그리고 결혼시켜버리자. 근데 언니의 남편이 암에 걸려 죽으면 곧바로 결혼하면 주변에서 수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도 몇 달은 슬픈 척을 해야겠어. 다 늙어서 새 남편을 맞이한다고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바쁘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솔직히 지금 이혼한 뒤 새로운 여자를 만나 새로 시작해도 아무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 수고했다고 하면서도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없어요. 내가 물어봤을 때는 올케 얼마나 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말해줬어요. 그 집은 올케 가정이라서 그래서 아프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부분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낸다던데. 그 돈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면 여자들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로 들어가려다가 고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부터 우리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건강이 날로 좋아지는 사람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보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웃고 있었지만 분노가 치이기 시작했어요. 고모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자고 있던 엄마가 깨어났는데 일부러 자는 척하며 다들이 그렇지 않은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마침내 고모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는 고모들과 싸울 생각으로 병실의 문을 열어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고모들이 제 쪽을 쳐다보더군요. 보연이 왔어. 어디 갔다 왔냐? 우리 혼재 한참이나 됐는데 이제야 나타나네. 너 이렇게 아픈 엄마를 두고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야. 그리고 저에게 병원 간호사들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고 훈계질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고 저는 고모에게 제대로 한번 따져볼 생각을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길자님의 보호자분이세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저희 엄마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계셨는데요. 나에 해당하는 김길자 환자의 보호자인 갑자기 나타난 의사 선생님께서 왜 왔는지 궁금하셨나 봐요. 혹시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나쁜 소식이 전화로 왔는지요? 아니요.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와봤답니다. 제가 여기에 왔어요. 자, 이것을 받으세요. 갑자기 나타난 의사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제게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환자분의 따님인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왜냐고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게 직접 찾아와서 본인 장모님을 병실로 옮겨달라고 하시는 일상적인 요구를 하셨었어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솔직히 매우 귀찮게 찾아오셨답니다. 결국 제 남편은 병동을 옮기게 되었어요. 달라 했다고요? 네, 맞아요. 어찌나 김길자 환자분을 걱정하던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드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통의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엄마의 병실에 대해서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내민 흰색 봉투를 열어봤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엄마가 1인실 병실로 옮긴다는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오늘부터 1인실 병실로 옮긴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진짜인 거죠? 1인실은 지금 병실이 꽉 차서 옮길 수 없다고 말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보름 전부터 매일 같이 오셔서는 오늘은 병실 자리가 안 나서셨나요? 무조건 자리가 나면 자기 장모님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자리가 나서요. 지금 바로 옮겨드리려고 찾아왔어요. 1인 병실이 2인 병실이면 병원비가 하루에 열수십만 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는 100만 원은 넘을 거 아니냐. 보연아, 너 그렇게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곧 세상을 떠나겠지만. 정확히네. 엄마가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 모두들은 우리 엄마를 1인실 병실로 옮긴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뒤에서 수근수근 대더군요. 의사 선생님 씨, 죄송한데 얘가 그럴 돈이 없어요. 2실 병실에서 지내면 좋겠지만 저희가 금전적 부분이 좀 부족하네요. 아무래도 사비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옮기려고 한 것 같아요. 1인실 병실을 취소할게요. 심지어 제 남편이 가격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일을 벌인 것 같다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한 병 취해달라는 말하더군요. 이게 무엇인가요? 2인실 병실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분명 사위분이 금액은 상관없고 본인 장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보호자분은 남편한테 들은 얘기 없으신가요? 돈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실병실로 옮기려고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남편한테 들은 거 없어서요. 방금 남편한테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실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오후 6시까지로 상해를 보시고 정확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상해에 보셔도 아무 의미 없어요. 얘들은 1인 식병실을 내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취소해 주세요. 연아 물 남편이 보러 온다는데 너희들이 돈이 있다고 당장 취소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다른 돈 많은 환자들 쓰기란 말이야. 큰 고모는 자꾸 돈도 없는 것들이 헛짓거리를 하면서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제 남편이 들어왔고 이내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병실 비용과 치료비는 모두 제가 내릴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밖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병실 자리가 낮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 형편이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 지금 바로 옮겨주세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1인실로 옮긴다니 거기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께 가서 병실을 옮겨달라고 매일 그랬을까 봐나야. 우리 엄마가 좋은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긴 한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불편할 건 없어요? 그래. 이 서방,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여기 다인실을 써요. 1인 병실을 쓰려면 그가 모은 재전을 털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을 한 번 하고 온 사이라서 자네가 싫어하는 장모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리수 들였다는 것 같은데 조금 새로 이겨서 평원에 비할 돈은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실에서 모셔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계시고 이번에 병원비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내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병원비를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우리 엄마에게 병원비를 내주셨다고 해요. 당신처럼 착하고 이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할게요. 아버지께서는 장모님 병원비를 내드릴 테니 그때까지도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당신이 예전처럼 웃으면서 함께 밥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결혼을 반대했던 친정집의 분들도 시댁에서는 며느리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의 집에서는 결혼을 하라고 하나 하루도 빨리 결혼하라고 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반대로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결혼을 계속 미루고 혹시 제가 남편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자기 아들을 싫어하지만 본인들도 자기가 소중히 키운 딸이 한번 결혼한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면 말릴 거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고 결국 친정집에서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에 갈 때마다 우리 친정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늘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한동안은 제가 엄마를 병원에서 돌봐야 해서 시댁에 갈 수 없었고 회사까지 쉬게 되니 시댁에서 제 걱정을 엄청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보연이가 시어머니 집에서 장모 병원비를 부담하고 계시네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집이 다 있는 것이군요. 이서방 씨, 자네 전처 사이에는 딸도 있는 관계니 그래서 큰 금액을 지불해서 자네 집안에서 보현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그렇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이가 없으신가 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는 큰 돈이 아니라는데요. 하루 10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그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자네 부모님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렇군요. 자네는 그냥 회사 다니시는 평범한 분이시군요. 아닌가 봐요. 우리 아버지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그 일을 도와가고 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맞아요. 사장님은 아버지이시니까 건설 회사 사장이 되시길 정말로 원하셨지. 그러면 그 외의 사회까지 내가 물려받게 될 거야. 보연아, 내가 이렇게 잘 시집을 간 게냐? 모두들 우리 집 가족 재력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그리고는 더 이상 1인실로 옮기는 일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 엄마의 병실을 옮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셨고 얼마 후에 퇴원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힘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주말에는 집에 가서 엄마가 괜찮으신지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엄마의 안색이 오히려 태어나고 나서부터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까 하는데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네요. 고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태어나고 집에 오면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병원에 있는 게 낫겠군요. 대체 고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엄마한테 시집살이도 시켜주고 엄마가 태어나고 나서 매일같이 친정집에 고모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엄마에게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의 시댁에서 처가의 병원비를 해주는 집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큰 흠이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라고요. 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비난할 그런 이유가 생길 테니까. 전처를 만나서 이혼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 달라곤 항상 하셨대. 태어났지만 아직 몸조리를 해야 하는 엄마한테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런 헛소리하는 고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어.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아미가 아니라 화병에 걸릴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로 쓰러질지도 몰라.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가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는지 찾아볼게. 당분간 집 밖에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작은 집 하나를 구해주려 했어. 그래서 이 사실을 아빠에게 얘기하려고 했어.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화를 엄청 내시더니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며 집에서 밥이나 차리고 그간 안 했던 집안일 좀 도맡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고모들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차피 수술하고 건강이 회복되는데 왜 또 집을 비울 생각을 하냐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엄마는 나가고 싶다 하시고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 제 입장도 곤란해지고 어쩌지 상황이 난감한데 근데 그냥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고모들 저번에 병실에서 말하는 걸 봤잖아. 정말 보통 인간들이 아니라 거든 사람 속 뒤집고 괴롭히는 데에는 대한민국 1등이야.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하면 어때요? 아직 건강이 안 좋으시니 우리가 병원도 모시고 다녀야 돼서 모시고 지낸다고. 그럼 왠지 집에서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아버님도 별로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겠어요. 뭐 있어서 맨날 회사 가느라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더 불편해요. 장모님이 괜찮다 하시면 같이 지내자. 난 너무 좋아 같이 지내는 것이 좋고 편하다 하시면 아예 합가로 해도 좋고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먼저 같이 집에서 모시자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 바로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고모들이 우리 친정집이 아닌 제가 사는 신혼집으로 오셨어요. 드시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집을 비워버려. 아내가 있는 내 동생이 대체 언제까지 호비로 살아야 해. 당장 집에 들어가. 들어가서 내 동생이 먹을 음식 좀 만들어서 채워놓고. 나 얼마 전에 암 수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쉬지도 못하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남의 사위 흉이나 보는데. 너희 같으면 그 집에 있고 싶겠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남편 놈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해. 젊을 때 남편이 돈 못 벌어와서 내가 돈 벌고 애도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이렇게 편해 쉬지도 못한다고. 난 절대 그 집에 다시 안 들어가려고 해. 동생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마.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셨는지 고모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모들은 그 말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날 콧방귀를 뀌고 돌아갔지만 엄마는 진심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변호사를 알아봐 드렸고 결국 아빠와 이혼하게 됐죠. 그 이후 아빠는 자신이 이혼하게 된 것이 고모들 탓이라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운다 하더군요. 엄마는 이혼하시고 마음이 홀가분하셨는지 몸을 많이 회복하셨다. 환자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집안에 행복이 넘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엄마 얼굴에 미소만 가득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